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도 김대복 TV와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이 지금 현재 연초의 시장 흐름은 이제 보합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지금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흐름으로 보면 0.5 정도의 약세였는데 사실은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죠. 뉴욕 시장은 산타 랠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은 연초의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들이 뭔가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는 그 AI가 어떤 버블론 이거보다도 AI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들의 어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날 마감된 뉴욕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H20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뭔가 크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시장의 흐름은 아시아 시장의 한국 시장과 홍콩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체의 어떤 빅테크 중심의 시장 흐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저께 뉴욕 시장에서 나타났던 큰 특징의 하나는 그 S&P 500이 강보합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러셀 2000이 아주 강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 러셀 2000은 뭡니까? 중소형주들의 어떤 랠리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양자서부터 지금 이제 에너지 그리고 전력기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의 아주 세븐에 집중되어 있던 이런 시장의 에너지 힘들이 약간 분산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자세히 보시면 어저께 시장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다른 것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궤도를 같이 하는 중소형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초 시장은 지금 우주, 항공 이런 쪽에서 두 종목의 어떤 상한가를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뭔가 어떻게 보면 전체는 다 붉어지진 않지만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굉장히 흐뭇합니다. 지금 이제 원익 IPS 같은 건 또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진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라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일 날 방송했는데 또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보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좀 강했던데 주간 단위 어떤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 지표를 봤더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특히 코스피가 지금 4.4%로 전체 1등이죠. 금년 들어서 금년까지 해서 이건 지금 이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이니까 12월 마지막 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4%로 가장 세고 홍콩, 대만 이런 쪽이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미국의 그 나스닥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시장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는 아시아의 빅테크 쪽의 시장 흐름들로 갔는데 일본이 지금 현재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셌던 한국이 올해도 가장 센 모양이다. 지금 이제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를 보면 거의 5% 가까이 올랐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0.8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연초에 우리 시장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간 단위의 어떤 지표들을 보시면 이번 주는
그 어떻게 보면 1월 첫 번째 주는 그 ISM 그 제조업 지수가 미국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는 7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일부터 9일까지가 CES 행사 아닙니까? 2026년 CES 행사는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지금 이제 AMD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기조연설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좀 다른 형태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노무라 증권이나 이런 쪽에서 예측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3조, 그렇게 보면 뭐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그건 내년도 있고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지금은 저는 시장의 예상치와 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비농업 일자리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면 실업률하고 지금 이제 일자리 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달라지니까 주말로 가면서 시장은 약간 뭔가 관망 모드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 시장을 또 전체 그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 우리 시장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현재 시장 흐름들에서 보면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뻗어 오르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신고가 랠리를 한 거잖아요. 이 신고가 랠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첫날부터 6천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상에서는 다음 주에 시장 흐름에서는 아마도 4,400 안착 테스트를 진행하고, 지난번 이제 고점이 4,260이잖아요. 그래서 하단은 4,200 그리고 상단은 4,400을 테스트하는 시장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주도해서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미국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단독으로 10%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연초의 시장 흐름,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의 시장 흐름도 이런 쪽의 시장 흐름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이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봤더니까요, 이게 삼성전자인데, 전자가 고점 이제 앞에 고점을 넘고 나서 여기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N자형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한 번도 가격 조율 없이 그냥 쭉 뻗어 올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그 12만 8천 원대가 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뭐 금년도가 그 어떻게 보면 선행 PER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6배로 낮아지면 시장은 위로의 변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15만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거 가격 조율보다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띠면서 위로의 주도를 할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냥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HBM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왔고 지금 소캠에서도 좋은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그 HBM의 16단 분야에서는 베이스 다이가 안정적인 삼성전자가 더 우월적인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동시에 좋아지겠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삼성전자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상황이라면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는 7%가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4%밖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PER 개념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론이 지난해 이제 33배에서 앞으로 향후에 선행 PER이 9.2배라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6.8배 정도가 가까이 된다면, 하이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80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대5 비율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에서 지금은 만약에 동일한 전략을 하면 6대4 아니면 7대3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저는 삼성전자를 우위로 가져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가져가느냐 하이닉스를 가져가는 것은 역시 취향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뭐 회사에서 제시했던 예상 인도량보다 훨씬 적은 41만 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연간으로 따져도 160만 대 정도인데, 현재 지금 현재 그 200만 대 이상을 팔고 있는 비아디를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비아디가 22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1위권은 내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LG엔솔이 지금 현재 계속 계약권 취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문제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시총 3위인데 얘가 계속 빠질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84억 되는 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그 인도량 발표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지금 이제 놀라운 성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성적이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 이제 예상치가 13만 기가와트였는데 이제 14만 기가와트로 거의 40% 가까이가 증가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 현재는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현재 올라오는 자리를 노려보는 전략이 저는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이런 색깔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영향을 못 내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로 가기는 어려운 이런 자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을 6만 원대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위로는 6만 8천 원 이 전후에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7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칫덩이인 뭐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 하향해서 밑에서 반전의 고리를 거의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선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쭉 가니까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먼저 선점해서 여기에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왔는데, AI가 지금 현재 뭐 잘 안 되면 삼성전자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AI가 잘 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만 원을 향해서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할 게 없다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요. 현재에서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것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니까 지금 위로 가는 거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파는 건 자제하고 반등했을 때 반드시 11만 원 아니면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소부장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였던 게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추천했던 원익 IPS잖아요. 금주에 보면 첫 번째 주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제도 거의 19%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김대복 TV를 여러분들이 애용한다면 좋은 결과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이제 무슨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현재도 그 시장 큰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자리니까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에 편승해서 그냥 무난하게 가는 이런 전략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거 많이 올랐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반도체의 메가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영상들을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는 부담인데 다른 것들을 한다면 지난주에는 원익 IPS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비슷한 이런 섹터 안에서 DI를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DI도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 시장 흐름에서는 역시 반도체가 가고 AI가 가는 쪽에서는 전력,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이 따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진 전기 말씀드렸댔는데 시장 흐름이 좋았죠. 저는 이제 기존의 이제 반등이 이제 기지개를 킨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제 전력 기기 이런 쪽은 첫 번째로 지난 1월 2일 날 올랐던 거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거는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재 소형주들 쪽에 에너지를 계속 가져갔던 게 로봇이나 우주항공 이런 쪽이거든요.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에도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치로넥 스택 같은 것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다가 지분 투자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분 투자했던 사람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삼성 이제 미래에셋보다는 미래에셋 벤처보다는 증권도 수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래에셋 벤처도 미래에셋 증권도 동일한 입장인데 가격 조율을 미래에셋 벤처가 먼저 받았다면 지금은 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저께 이제 야간에 끝났던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거의 2% 가까이 빠졌댔는데 8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 음봉이 나왔던 이 흐름은 인도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너지 회사로 바뀌어가는 이런 자리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저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에너지 ESS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갖고 두고 있는 냉각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중 NCS 같은 경우가 45,000원대까지 쭉 가격대 조정이 나와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DI, 일진전기, 미래에셋 벤처, 한중 NCS
하나 얻은 거 하나 전부 지금 가격이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의 움직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DI죠. DI도 뭐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받았다 첫 번째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첫 번째 상승이니까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자리가 매수의 자리죠. 2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고 뭐 아마 월요일 날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를 때 일부 사고 밑으로 내리면 추가적으로 사서 평단을 맞춰가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윗단으로는 1차적으로는 26,500원, 2차적으로는 2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일진전기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비슷해요. 차트가. 여기 보면 10월 달을 이렇게 11월 달 주도했던 종목이 지금 2개월 쉬었잖아요. 2개월 동안 쉰 다음에 첫 번째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가 가장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공조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 그래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58,000원에서 56,000원대 여기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64,000원, 2차적으로는 73,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은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누가 주도했냐면 기관들이 막 이 흐름을 부추기면서 위로 올라왔다가 두들기면서 기관들이 매도가 쭉 나갔다가 다시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시장은 뭐 더 내릴 건 없다. 그래서 13,000 지금 현재 500원 전후에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5,500원, 2차적으로는 18,000원 여기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뭐 가격 부담이 없죠. 여기를 보면 10월달, 11월달이 주가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랐던 거거든요. 급락하고 오르고 급락하고 이를 보면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저점도 지금 높여왔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저께 주가가 오르는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 나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45,000원 이하에서 45,000원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1차적으로는 5만원, 2차적으로는 57,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말띠해이고요. 붉은 말띠해죠. 우리가 적토마라고 하는데 우리 김대복 TV를 사랑해주는 가족 여러분 모두 적토마에 올라타서 모든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도록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6시에 지금 현재 생방송 라이브로 짧게 돈이 되는 시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